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더 짚고 넘어갈 게 앞에서 보면 투자하고 조달 계획이 다 들어갔잖아요. 얼마 정도 돈이 들고 얼마에 산다 하는 이제 취득 원가를 계산한 것까지 다 됐는데 근데 사업성 검토하려면 최종적으로 이게 얼마에 팔릴지까지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에 팔릴지는 요거가 다 끝나야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한 가정이 끝나야만 얼마에 팔릴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매각하고자 하는 시점보다 1년 뒤에 NOI가 계산이 돼야만 매각 금액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위한 조건들이 다 됐기 때문에 회수 금액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를 뭐 요 밑에다 적을 수도 있지만 투자 금액하고 가까운 투자와 조달에 가까운 이 자리에다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이제 회수 금액을 계산을 하려면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숫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전체 기간, 그 기간보다 1년 더 뒤에 연차 숫자를 보면 투자 일정 보면은 우리가 보유 기간을 지금 5년으로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1년 더 뒤, 6년 차, 6년이라고 하지 말고 6년 차가 되는 거죠. 6년 차의 NOI가 일단 필요합니다. NOI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NOI 가지고 가치를 평가할 얼마에 팔리겠어 하는 그 가치를 평가할 캡레이트이 필요하죠. 파는 시점의 캡레이트를 터미널 캡레이트라고 합니다. 요거 두 개가 있으면 이 NOI를 터미널 캡레이트로 나누어서 이제 M타워의 5년 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죠. 그 가격에 팔린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뭘 근거로 결정할 거냐 할 때 금리라든지 부동산 시장 현황이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걸 봐야 되는데요. 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취득하는 시점의 캡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1년차 NOI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매입 시점에 캡레이트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니셜 캡레이트라고 합니다. 먼저 계산한 다음 이 이니셜 캡레이트를 보면서 이걸 보고 얘를 결정하면은 좀 더 일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러면은 요걸 결정해 주면은 결국은 매각 가격이 얼마인지 계산이 될 거고요. 그게 나오면은 우리가 취득 가격이 있으니까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뭐 팔면서 돈을 벌었는지 또는 오히려 손해를 봤는지 또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회수되는 회수 금액은 얼마냐면 매각 가격이 다 오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매각 부대 비용을 빼줘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꽉 차면 이제 회수 금액이 얼마인지 하는 게 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계산들은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1년차 NOI가 다 계산이 돼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줘야 되고 6년차 NOI도 계산돼야 되고 다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결정해줘야 되는 금액도 있지만 얘들은 아직 다 이제 확정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표의 형식만 만들어 놓고 최소한 NOI는 계산이 돼야 이걸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NOI는 NOI 표가 만들어지면 이제 여기에 입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캡레이트는 저 NOI와 우리의 매입 가격을 가지고 여기다 계산을 이제 해서 채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6년차 NOI도 NOI 계산되면 가져올 거고 터미널 캡레이트는 역시 이제 매각 가격의 기준이 된 거겠죠. 얘는 우리가 이 값을 보고 입력하는 거예요. 빨간색 글자를 입력하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매각 가격이 계산이 되겠죠. 얘는 수식으로. 매각 가격은 수식만 적어보면 6년차 NOI를 터미널 캡레이트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각 가격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지금은 값이 비어있고 분모가 0이니까 에러가 났죠. 매각 가격이 계산이 되면은 매입 가격 갖고 비교해서 처분 손익을 계산하는데 그때는 이제 취득 원가가 얼마냐, 취득 원가 대비 이제 얼마 올랐다 낮아졌다 하는 거를 이제 따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장부 가격을 기준으로 처분 손익을 또 계산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 원가나 장부 가격이나 같아요.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나 뭐 이런 게 없다면. 왜냐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리츠나 일반 회사로 이제 취득을 하면 최초의 취득 원가가 잡히더라도 장부에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돼서 장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 처분 손익이 얼마인지도 이제 계산해서 눈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 뭐 감가상각을 해서 장부상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사업성이 달라지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회계 처리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칸을 넣어놨습니다. 그 매각 부대 비용은 흔히 이제 매각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우리는 1%로 미리 한번 정해 놓겠습니다. 취득 원가 기준 하면은 이 취득 원가가 위에 있습니다.
요거 가져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부 가격 기준 이거는 나중에 밸런스시트나 이런 데 가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되면 실제로 처분 손익이 얼마지 하면은 이제 매각 가격에서 시도 원가를 빼고, 지금은 이제 에러가 나겠죠. 역시 매각 가격에서 장부 가격을 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요. 매각 부대 비용은 매각 가격에다가 그 계산한 1%를 곱하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매각 부대 비용 계산하는데 실제 매각 가격에다가 곱한 거 말고 그냥 취득 원가에 매각했을 때 매각 부대 비용이 얼마인지도 뭐 옆에다가 같이 계산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얼마 차이 나는지 차익도 계산을 해 놓겠습니다. 사실 요거 두 개는 그냥 사업성 검토하는 데는 크게 필요 없는데요. 실제로 얼마에 매각했는데 매각 차익이 났어요. 근데 매각 차익이 없을 경우에 IRR이 얼마냐 뭐 이런 거를 옆에 나란히 보고 싶을 때 함께 계산해 놓으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나중에 채워질 것들이라서 지금 약간 지저분하게 그냥 이렇게 설명만 하는 정도로 하고 박스 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 이제 뒤에 NOI나 캐시플로우 같은 거를 작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입력해야 되고 또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을 과정들을 이제 대충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렌트롤도 다 입력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시트 두 개가 거의 완성이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말 필요한 재무제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